1977년 6월 16일 (42세) 한 남자가 숨을 거뒀다. 벤자민 리 혹은 이휘소, 아직도 세계 석학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저명한 과학자였다. A great scientist and a great human being. At the level of eventually getting a Nobel Prize. 이휘소가 연 새로운 세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입자가 지배하는 미시의 세계였다. 과학의 역사에 남은 한국인 이휘소. 그러나 그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2010년 2월) 제작진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고속도로에 섰다. (33년) 전 바로 이 고속도로에서 이휘소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먼 타국에서 일어난 사고는 지금까지 많은 의문을 낳았다. 이휘소의 죽음, 그 진실은 무엇인가? 위대한 한국인 과학자를 기리는 국립과학관 명예의 전당. 대중들에겐 다소 낯선 과학자들이지만 이휘소의 이름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그가 이룬 과학적 업적보다는 갑작스런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 때문이다. 보통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원자 폭탄을 만들다가 어떤 음모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그러느냐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부상하던 1990년대 450만 부 이상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재미 핵물리학자 모델은 바로 실존 인물인 이휘소다. 후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 소설은 1970년대 핵개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 박사님. 네. 대통령의 부탁을 받은 주인공은 미국의 핵무기 정보를 빼돌리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필요한 공식을 가지고 몰래 미국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맨살을 찢어 핵폭탄에 멀리 자식아! 그시라고요. 소설 속 주인공은 결국 미국의 음모에 의해 암살당한다. 그리고 소설이 제기한 의혹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핵무기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 핵개발 것 때문에 그런 외국에서 과학자 초빙했는데 종아리 뼈에 뭘 박아서 숨겨왔다고 그거밖에 기억 안 나. 이휘소는 어떤 사람일까? 조사 결과 70.7%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의 핵개발을 도운 과학자라 대답했다. 들어오시려고 하신 이후에 사고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사고로 세상 뜬 줄 알았어요. 그 뭐 고의적으로 죽였단 말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왜 죽었냐면 그거 지금 말 못해. 지금 참부터 내가 그냥 문제 내 신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휘소의 사망 원인을 묻는 질문엔 교통사고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이란 대답이 90%를 넘었다.
세간의 믿음대로 이휘소의 죽음은 의문사인가? 제작진은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사고가 일어난 미국 일리노이주의 지역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33년 전의 사고 기록은 몇 년 전의 수해로 분실된 상황. 제작진은 또 다른 단서를 찾아 고속도로 인근 키와니시의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17년 6월이 여기 있습니다. 네. 필름으로 보관된 수십 년 전의 지방신문들. 16 있잖아. 6월 16일. 마침내 제작진은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다. 여기. 1977년 6월 17일에 발간된 한 지방신문. 세계적인 과학자 벤자민 리 이휘소의 교통사고가 보도돼 있다. 아, 근데 이쪽하고 굉장히 심하게 파손됐네요, 이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높이가 딱 보니까 이게 딱. 사고 직후에 사진 기사를 입수하며 제작진은 비로소 진실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사고 장소는 일리노이주 주 경계 고속도로. 사고를 낸 차량은 탱크트럭이라 불리는 대형 화물 차량이다. 대형 트럭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휘소의 차량과 충돌했다. 경사진 잔대로 덮인 중앙분리대 폭은 약 20m.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약 1m 20cm였다. 왜 트럭 운전사는 중앙분리대를 넘었는가? 이 질문의 해답이 진실의 열쇠다. 제작진은 이휘소의 진실을 추적할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바로 유족이 기증한 유품이다. 여기 있는 자료들이 이휘소 박사님의 유품들입니다. 평생의 연구 기록이 담긴 노트. 깔끔한 필체가 고인의 성실함을 드러낸다. 여기서 거둔 또 하나의 수확은 이휘소 박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다. 분실된 것을 제외하고 약 80여 통이 남아있는 정성스러운 편지는 이휘소의 미국 유학 첫 해인 1955년 초 어머님께로 시작하고 있었다. (1955년 3월) 어머님께. 시내 식당에 일자리를 구해 학교 시간이 없는 틈을 타서 일을 하고 하루에 약 $1 40센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What's that? I'm so sorry. That's it. I've had it with you. You're fired. I'm very sorry. It won't happen again. Oh, and your pay will be docked for the broken dish and the meal. 돈이 필요하면 걱정 말고 언제든지 연락하렴. Oh, we're just going to the library. Library. Yeah. Okay. Hey, See you. take care. Yeah. See ya. Bye. Yeah. 어머니, 저는 한편으론 이 시험에 감사를 느끼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의 독립정신을 배울 기회이니까요. 또
저의 생활력을 시험할 기회이니까요. 끝으로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대의 아들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Professor, can you stop mumbling? We can barely hear you. What's your name? Anderson, sir. Anderson. You wouldn't get this even if you make it to the end of the term. You might as well leave now. I don't want to waste my time either. There's no reason for me to leave. If you will still teach me, it's like I'm getting a private lesson. You have a fiery spirit. What's your name? Benjamin 휘솔리, sir. You're a physics major. Math is essential for physics. Would you be willing to take a couple of courses at the graduate level? Graduate courses? But I'm still on undergrad. The decision is yours. I've had, at least a half a dozen PhD students and more master's students. And it was certainly my impression at the time that Ben Lee was the best student I'd ever had. I mean, there's no doubt about that in my mind. I do still think that Ben Lee was the most talented of the students I had ever doing research under me. 그래, 청춘인데 좋겠다. 참. 아휴. 우주, 소립자가 과연 뭘까? 이휘소의 평생의 화두, 소립자란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자. 한 남자가 연인을 만난다. 서로 다른 존재인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맞춰간다. 하지만 수조분의 1mm 거리에서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존재다. 미시의 세계에선 사람과 물건, 그 모든 것이 입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소립자다. 흔히 알려진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 그러나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며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보다 작은 쿼크의 결합이다. 쿼크를 비롯한 소립자는 단 몇 종류에 불과하지만 인간과 나무, 건물은 물론 만물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다.
세상은 결국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립자, 지구를 이루고 나아가 광활한 우주를 이루는 소립자. 소립자 물리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학이다. 이휘수의 어머니는 2002년에 타계했다. 한국엔 동생만이 생존해 있다. 저희가 보관하던 거는 6.25 때 집이 불이 나면서 전부 소실됐고요. 고향집에 갔더니 이 사진이 우연히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또 저희들 어머님, 그 다음에 삼남 일녀 형제 중에 제일 맞이인 이휘소 박사,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 같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의사인 부모 밑에서 유박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휘소. 의사였던 어머니는 총명한 맏아들을 위해 당시로선 값비싼 현미경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람길은 짧았다. 15살의 이휘소는 서울을 떠나 피난민 대열에 합류한다. 전쟁으로 이휘소는 아버지를 잃는다. 자상하면서도 강인했던 어머니는 피난지에서 임시병원을 차린다. 금방 가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장이었던 어머니. 이휘소가 생애를 바쳐 흠모한 거룩한 여성이기도 했다. 자, 가자. 휘소야, 너 이런 거 익숙하지도 않잖아. 괜찮아요. 전 여기서 학교도 안 다니는데요, 뭐. 우리 장남 아주 든든하네. 의젓해졌구나. 피난지에서 다닌 경기고등학교엔 이휘수의 성적표가 남아있다. 수재들이 모이는 명문학교에서도 출중한 성적이다. 이휘소는 5학년을 마친 후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다. 화학공학과 수석 입학이었다. 당시 최고 인기를 자랑하던 화학공학과의 수석 입학생. 그러나 이휘소는 곧 다른 꿈을 가진다. 모든 자연과학의 기본인 물리학, 그 중에서도 소립자 물리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꿈이었다. 그래서 너 물리과로 그렇게 옮기고 싶다고 했잖아. 결국 안 됐니? 그놈의 악취기 뭔지 진짜. 학생이 공부하겠다는데 학교가 왜 막아? 야, 너 그럴 바엔 그 유학 그냥 가버려. 여기 좀 봐라. 막말로 이 판국에 뭘 배우겠냐 뭘. 야전 침대 몇 개에 나무 책상 하나 갖다 놓은 게 기숙사고, 이 미군 공복 물들인 게 교복이고. 그래. 강의실이라고는 해봤자 돛대기장 겨우 면한 것 뿐이잖아. 너 한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되고 싶다며. 유학 가서 보란 듯이 잘해봐. 응?
물리학과로 전학을 해보려고 본인이 꽤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과에서 과를 옮기는 거는 좀 쉬웠는데 이 공과대학에서 물리과대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우리 당시에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한 거죠. 1955년 1월 이휘소는 결국 고국당을 떠난다. 꿈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편 제작진은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33년 전 신문 기사의 단서, 가해자의 이름 루이스와 그가 사는 곳. 트럭 운전사 루이스는 왜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휘소의 차에 돌진했는가? 제작진은 신문에 나온 가해자의 집을 찾았다. Hi. Hi. Is this the residence of Mr. John L. Lewis? No.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almost 7 years. 7 years. Yeah. Have you heard of a family who used to live here? Their last name's Lewis. No. No. 가해자의 행방을 찾는 또 다른 단서는 33년 전 사고 트럭이 소속돼 있던 아이오와주의 운송회사. 원래 뭐였지? 트랜솔 원래 이름이 그러나 회사는 이름이 바뀌었고 폐업한 지 오래였다. 진실은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후의 방법은 미국의 인물 검색 사이트.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정보를 검색하던 제작진은 수많은 동명이인 중 나이와 사는 곳이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찾아낸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했다. Hello. Hi. Can I speak to Mr. John Lewis, please? May I ask who's calling? I am calling from South Korean Public Television. He is not here right now. Oh, okay. Do you expect him come back today? I doubt he'll be back till next week. Next week. Yes. Okay. 마침내 제작진은 가해자를 찾아냈다. 미국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 변방에서 시작한 이휘소의 유학 생활은 마침내 이곳으로 이어진다. 석사과정에서 거둔 놀라운 성적 덕분이었다. Wow, look. Somebody has made history. This guy's exam score is 22% higher than the runner-up. Who is it? It's Ben Lee. I can't believe it. So much more than everybody. Hey, Ben, you're something else. Take a look. And you should treat us all to a meal after this. Excellent. Unbelievable. Congratulations. 97.2%. Oh. 어머니, 한국 소식은 미국 신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화요일을 피해 화요일이라 명명하고 보내주신 한국 신문에선 볼 수 없는 장면시에 담아둔 상세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었지만 편지받고 안심하였습니다.
박사 논문 심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 현재의 물리학 수준에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Benjamin Huiso Lee. You're still a grad student. There's a reason so few dissertations are on this topic. It's too difficult. We all agree. I've got no choice but to ask you to change your topic. I won't be making any changes. We just can't get through to him. Let's go. Let me make a prediction. You will be going to Princeton's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Princeton IAS? Wow. Is that where Einstein studied? Yes, and I have no doubt your dissertation will pass. I hope your predictions come true. I have solid grounds for my predictions. First, I've never seen a physics student work so hard. Second, your equations and calculations are works of art. Not many physicists could achieve this much. My predictions are bound to come true. 클라인 교수의 믿음은 실현된다. 이휘소의 박사학위 논문은 국제 물리학회를 통해 세계에 인정받는다. 기존의 차원을 뛰어넘는 세련되고 대담한 수학식. 그것은 물리학계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는 게 많이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리고 그때 명실공히 라이징 스타죠. 스타 중에서도 아주 혜성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1961년 이휘소는 플린스턴 고등연구원에 입성한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학문의 전당. 전쟁 중 독일에서 망명한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열정을 불살한 것.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은 지난 70년간 기초과학 분야에서 무려 2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전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천재는 이곳에 들어서며 그해 전 세계가 배출한 박사 중 최고의 인재임을 인정받는다. 이휘소는 이곳에서 당시 물리학계를 이끈 두 사람과 조우한다. 고등연구원 원장 오펜하이머와 중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양전인. 클라인 교수가 보낸 추천서는 오펜하이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후학양성에 집중하던 말년의 오펜하이머는 이휘소를 주목했고 매주 점심을 함께 들며 토론을 나눈다. 내 생각에 수소 원자에 관한 그 책은 1930년쯤 렌치에 의해 출간된 것 같아. 오펜하이머는 장점이 뭔가 하니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키우는 사람이에요. 뭐 금방 벤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특별히 대답을 했죠. 또 자꾸 이제 거기 연구원으로 잠깐 다녀간 게 아니고 그 퍼머넌트 멤버, 그러니까 아주 정식 교수로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오펜하이머의 선견 지명은 옳았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을 거쳐간 위대한 학자들, 이휘소는 그들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추적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970년대 천재 과학자 이휘소의 죽음은 의문사인가? 만일 그렇다면 누가 왜 이휘소를 죽였는가? 그냥 지나갈까요? 70대 노인이 된 트럭 운전사의 낡은 집. 제작진은 드디어 가해자 루이스를 만났다. Mr. Lewis? Yes. I talked to you on the phone last week. I told you I was going to forget about that now. Yes, sir. I just wanted to give you a little more background story of why this is relevant to us. Huh? No, I ain't going to do it today. Would you like to read this? What I printed out. This person named Hee-So Lee is the person who was. Do you remember this name? Yeah, I remember the name. Just talk to you and get some facts straight. I've went through enough of this. It bothered me just as bad as it bothered you guys. Yes, sir. I ain't gonna talk to you. Not at all? No. 문을 굳게 닫은 가해자. 추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화를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2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42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둔 이휘소. 그를 특별하게 기억하는 미국의 한 과학자를 만났다. 세계 4대 물리학자의 한 사람, 스티븐 와인버그 박사다. 197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에 번역되는 스테디셀러의 저자, 미국이 자랑하는 석학은 이휘소의 동료였다. I don't normally collaborate very well with other people because I have my own ideas about what should be done, and I'd rather go ahead and do it myself than adjust what I'm doing to what someone else thinks. But I found Ben Lee was a wonderful collaborator. I've never enjoyed in my life collaborating with anyone as much as with Ben Lee. 와인버그의 업적, 표준 모형은 힘의 이론이다. 팽팽하게 대결하는 씨름 경기를 힘의 시선으로 보자. 상대를 바닥에 쓰러뜨리려는 선수들. 이때 힘의 방향은 지구의 중력을 따른다. 힘의 대결은 소립자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 미시세계의 힘 대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원자 속 핵의 주변을 도는 전자엔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핵을 묶어두는 데엔 강력이 작용하는데 강력은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 속 소립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마지막으로 핵이 붕괴될 때는 양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양력은 소립자의 종류를 바꿔버린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각각의 원리를 통합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수건으로 19세기엔 맥스웰이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합했다. (20세기엔) 와인버그가 전자기력과 양력을 통합했는데 여기에 이휘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But I was enormously impressed by his delivery and by whatever little I understood of it.
search each face in a crowd, looking for just hoping to see you again. I'm Steven Weinberg. I'm Benjamin Huisol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Please sit down. I thought you were a scholar at Princeton University of Advanced Study. You're younger than I thought. How'd you recognize me right away? I know you very well. I saw you at a physics symposium when I was in grad school. I've been mulling over your theory ever since. My theory? You mean my standard model? Yes, you're usher in a new era.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but contempt for my theory. Yes, when I tell people I plan to further develop your theory, they all say it's too out there. But every theory that's changed the world was once being considered too out there. (1960년대) 당시 표준 모형은 학계에 인정받지 못했다. 문제는 수학적 증명에 있었다. You see, I had failed to prove that this theory was free of the mathematical paradoxes that had affected all previous theories of the weak interactions. I thought it was, but I hadn't succeeded in proving it. 이제서야 우리 병원도 자리를 잡는 것 같구나. 어머니! 어머니! 형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래?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형이 결혼을 하겠다는구나. 형이 결혼을 한다고요? 아, 누구랑요? 어머니, 마리아는 퍽 마음씨가 좋고 동양적입니다. 연구실에서 세균 검사를 하며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나중에 어머니를 모셔오자는 말도 마리안, 그녀가 먼저 꺼냈습니다. Are you? This is engaging from a poor physicist. Will you marry me? It fits perfectly. But you didn't need to do this, Ben. I'd marry you, regardless. This is as far as my chivalry goes. I spent all my money on this. All I need is you, Ben. I'm really happy to hear that. 1962년 약식으로 치러진 결혼식. 이비서는 신혼여행도 없이 연구에 몰두한다. 26살에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되어 성공가도를 달리던 시기, 이비서는 표준 모형의 증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Ben, Jeffrey's crying. Sorry, dear. When your father is into his research, nothing can break his concentration. 소립자 세계를 밝힐 정답은 분명 와인버그의 표준 모형이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 그것이 수학적 증명을 가능케 할 것이다. 소립자 세계의 수학적 증명은 왜 그토록 풀기 힘든 난제였을까?
그것은 소립자의 세계에선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인과의 약속 시간에 늦은 한 남자. 이 남자와 함께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서 보자. 현실 세계라면 이 남자는 이 순간 다른 여자는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소립자 세계라면 이 남자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이상한 세계. 이때 무한정 늘어나는 입자의 질량을 더하면 그 답도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무한대의 수식. 그 해답은 1970년 코르시카에서 찾아졌다. Weinberg's theory is considered the standard model. There have been many theories regarding elementary particles. Our sigma theory is one of them. Look at this. This is the end of my lecture. I hope you don't mind. I do have one more thing to say. Look at this. I know, no one wants to see this equation. I'm no exception. For decades, scientists have to fail to solve it. But whoever does rewrite history, I hope it happens in our lifetime. Thank you. I was enthralled by your lecture. Thank you. Are you a grad student? As a student, I used to sit in on countless lectures, like the one today. The thing is,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It's about the equation you discussed today. You mean the gauge theory? The equation of infinity? I'm still just a grad student, but I'm studying the same issue. During your lecture, something occurred to me. Your sigma model. The sigma model? Yes, of course, of course. Right. Do you see? What did you say your name was? Tuft, sir. Tuft. I have a feeling destiny has brought us together. (1970년) 당시 24살의 대학원생이었던 네덜란드의 토프트. Okay, this is Benjamin was given a different name in the novel. 벤자민 리. 이 휘소의 우연한 만남은 토프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당시 토프트는 지도 교수와 함께 무한대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때 영감을 준 건 이 휘소였다. I remember that his talks were very well organized and I could understand. So I profited a lot from Benjamin Lee because he was so clear. That was he was very down to earth and lectured in a way which was very useful to us. 지도 교수는 처음엔 토프트의 발상을 믿지 않았지만 이 휘소의 이름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다. 그리고 2년간의 노력. 마침내 토프트가 탄생시킨 재규격화 논문은 표준 모형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20세기 물리학의 개가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발표 당시엔 누구도 대학원생의 논문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때 이 휘소는 토프트의 논문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며
사장될 위기에 처한 연구를 세상에 알렸다. 재규격화를 증명하는 이휘소의 논문. 현재는 전 세계 물리학 강의의 교재로 무려 1000회 인용 횟수를 넘기고 있다. So the work Veldman I had done looked to many people as hopelessly complicated. And you need people like Benjamin Lee to say, wait a minute, you can say this in a simpler way, in a way that you understand, in a way that you understand, in a way that you understand. So he managed to do the first kind of streamlining. Later, many other people, in their own way, added their simplifications.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이휘소와의 만남, 그 30년 후 토프트는 마침내 노벨상의 영예를 안는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수여되며 공동 연구자의 경우 3명까지 수상이 가능하다. 토프트의 공동 수상자는 대학원 시절의 지도교수인 벨트만. 하지만 이휘소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휘소는 표준 모형과 재규격화 연구를 이끌며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개척했다. That he was one of the leaders, one of the most highly respected leaders in the theoretical particle physics community. He would have remained so, I'm sure. And with that kind of background, yeah, it's quite possible he might have won a Nobel Prize. Yeah. 이휘소 박사가 그 이론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휘소 박사는 뭐 슈퍼스타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한국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은 물리, 화학, 생물 다 합쳐서 앞으로 몇십 년간, 100년간 저는 뭐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사 추적에 결정적 단서가 잡혔다. 일리노이주 지역 경찰서에서 온 연락. 주 경찰서 본청에 보관돼 있던 사고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1977년 6월의 공식적인 교통사고 기록.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이휘소의 차량은 1975년형 소형 스포츠카로 반대편에서 약 20m의 잔디를 가로질러온 36톤급 탱크 트럭에 받쳤다. 이제 우리는 이휘소의 진실에 다가선다. Jeffrey? Oh, Dad. What is it, Dad? What is it? It's from Grandma in Korea. It's so heavy. Wow. It's Nono and 사서삼경. What and 사서삼경? You wanted to learn about Korea, so I asked Grandma to send you some books. What's that? None of your business. What did you say? I read them to both of you. I read them when I was young. 어머니,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은 콜로라도 산중으로 갑니다. 그곳 연구소에 회의가 있는데 모처럼의 가족 휴가 겸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에서 편지하겠습니다. 마리아?
1977년 6월의 교통사고. Oh no! Oh my God! 아내와 아이들은 가벼운 경상. 이휘소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제작진은 미국 경찰의 사건 기록을 전문가와 함께 되짚어보기로 했다. 사건 기록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또 합리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트럭 운전사는 큰 소리가 나더니 트럭이 오른쪽으로 꺾였다가 다시 왼쪽으로 꺾였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 명시된 사고 직전 트럭에서 난 의문의 소리. 전문가는 소리의 원인을 타이어 펑크로 추측했다. 펑크가 난 상황에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다. 큰 트레일러와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성이 커지고요. 또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당황해서 핸들을 과격하게 조작을 하거나 특히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늘 밟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보고서엔 큰 소리가 난 직후 트럭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직각으로 꺾였다고 기록돼 있다. 미국에선 이른바 잭나이프라 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대로 20m 넓이의 잔디를 질주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에서의 마찰 계수는 좀 제어가 가능하지만 잔디 위에 올라가면 그냥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방향 전환 같은 게 절대 불가능하고 진행 방향으로 쭉 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전문가의 추측이 옳다고 가정해도 의도적으로 펑크를 내어 이휘소의 차를 칠 수 있지 않았을까? 몇 번을 거듭한 의도적인 펑크 실험 결과 차의 질주 방향은 매번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 중간에 완충지대가 이제 노면 재질이 다른 잔디로 되어 있고 또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속도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1차선으로 올지 2차선으로 올지 또 이쪽에서부터 이제 트럭이 차선을 이탈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지 차선을 변경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통제 불능 상태로 그 상대방의 자동차를 가격해서 충돌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험의 신빙성을 위해선 트럭에서 난 소리의 정체가 밝혀져야 한다. 여기서도 결정적 단서가 잡혔다. 당시 이휘소의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해자. 루이스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나와 가장 먼저 펑크난 타이어를 봤다고 진술했다. 취재가 끝날 무렵 가해자는 전화통화에서 마침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을 뿐입니다. 이젠 다 잊고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추적의 결론은 내려졌다. 다시 사고 현장을 찾은 제작진에게 일리노이주 경찰은 지난해에도 이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1977년) 이곳에서 한 위대한 한국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떤 이휘소의 죽음 이후 저명한 물리학자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온 20살의 청년. 그가 이뤄낸 모든 것이 물리학을 넘어 인류의 역사에 남을 것이다.
It was a blow to the particle physics community and the scientific community worldwide, and it was recognized as such. In fact, I am sure that if he had not been killed, he would have gone on to a very illustrious, he already had a very illustrious career, but he would have gone on to a much more illustrious career. His best productive years were probably ahead of him when he died in 1977. And it's really a tragedy that we didn't have the benefit of his ability and wisdom in the years following that. And it's, for me, it was a tragedy that I didn't have the pleasure of talking with him about physics or whatever. 이휘소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시카고 교회의 주택가. 평범한 사람들의 공원 묘지에 이휘소는 잠들어 있다. 제작진은 한참을 헤맨 끝에 이휘소의 묘비를 찾아낼 수 있었다. 먼 이국 땅에 잠들어 있는 이휘소.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진실을 건네고 있었다. 픽션과 비픽션을 제가 구분했습니다. 전부가 착각이라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고